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 하이튼 장문 러물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매진이 정말 이뻤어요. 저 고등학교 때 가서 봤어요. 학교 앞에까지 가서. 학교 앞에요? 학교 앞에까지 갔죠. 무학역을 다녔는데 실제 이제 이매진 배우를 보러 오려고.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으니까 뭐 팬사인회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라서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다고 퇴근이래네. 그러니까 집에 갈 적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걸 뭐라 그러죠? 하교야. 한 50년 만에 써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그 같은 애였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교 얄개랑 진짜 있지만 같은 애가 나오게 됐는데 이걸 약간 의미를 짚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쨌든 극장에 가는 거는 좀 성인들의 전유물이었는데 10대 관객이 이제 극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객층으로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참 세간이 지나가지고 왜 엄청 제목 긴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17살의 쿠데타. 푸른 하늘에 뭐 이름을 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10대 관객이 극장으로 몰려온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 그 정말 전설의 그 대배우들 그 꼬마 신랑이었던 뭐 김정은 씨나 이승연, 임예진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 10대 관객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극장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기기도 했지만 김정은 씨 그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데 아들로 나왔고 친엄마 생모 품에 안겨갖고 아줌마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뭐 막 듣고 울고. 그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냐면 애를 맡아줄 데가 없으니까 극장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극장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막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뭐 이런 거 있어요. 약간 플란다스의 개 같은 내용인데 거기 이제 걔가 엄마 찾고 막 엄마를 잃고 막 이러면은 극장 안이 전부 눈물바다.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본 적이 없는 주변의 아줌마들도 다 울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영화관에서 에피소드 국제극장에서 용가리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예. 용가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왕산 뒤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인왕산 뒤에서 나타나서 지금은 없어진 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시민회관이 있었어요. 일자로 긴 극장이었는데 공연장이었는데 그걸 부셔요. 부시면서 광화문 내거리로 와서 국제극장을 밟아. 그 극장이 무너지면서 극장 영화 보던 사람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스크린에서. 영화 보던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가고 그랬잖아. 진짜로. 그래요? 극장이 부서지는 줄 알고 보다가 와 하면서 튀어나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옛날에는.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해운대라는 영화 봤을 때 해운대 막 파고치고 그럴 적에 내 옆에 있던 여자가 그러더라고. 자기 엄마야 너가 아파트다 막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막 진짜 부셔질 적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아까 나왔었죠. 그때쯤에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엽기적인 그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떤 얘기였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이제 본 그 멍텅구리 같은 경우에 그 코미디 영화는 뭔가 그 당대의 어떤 트렌드랑 굉장히 밀착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시사 만화를 영화한 그 멍텅구리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엽기적인 그녀도 확실히 그렇죠. 그 당시에 인터넷에 연재됐던 귀현이 작가의 연재 소설. 사실 그 작품만 놓고 보면 그 당시 기성세대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소설이냐, 이거 뭐 일기지 뭐냐, 막 이러던 그 작품을 원작 삼아서 이렇게 나온 영화가 굉장히 그리고 이제 놀랍죠. 지금 인터넷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인터넷이 아닙니다. 윈도우가 없어요. 윈도우가 없고 도스 명령 체계로 뭐 거의 이루어지는 이런 찾아 들어가야죠. 전화기로 연결했죠 또.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하면 집 전화선을 빼가지고 꽂아야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요. 너 인터넷 했지. 컴퓨터가 기능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소설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 뭐 이렇게 그림도 있고 막 마우스 자체가 거의 없는 집도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터넷 소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팬이 아니면 찾아 들어가기 힘들고 매니아들 아니면 못 봤던
그런 소설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엽기적인 그녀의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애를 이렇게 차태현이를 이렇게 구박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류의 여기 얘기들은 언제 나와도 좋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전에 10년 전쯤에 최인호 원작 바보들의 행진이 있었어요. 그 영자라는 남자하고 그 손모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설정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10년 뒤에 청춘 스케치가 나와가지고 청춘 스케치에서 강수현이하고 박중훈이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다 유사한 스토리와 유사한 그 환경을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걸 하나 만들면 혹시 실제로도 출연하셨잖아요. 또. 네, 제가 그 영화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의 청춘 스케치가 한국 흥행 1위였습니다. 그때 네. 여름방학 이제 한국 영화에서 그 큰 대목을 보는 게 추석 특집, 설날 특집, 그리고 여름방학 특집, 겨울방학 특집, 여름방학 특집, 뭐 신정 특집, 구정 특집 이렇게 나올 텐데 여름방학 특집으로 10개 서울의 10개의 개봉관에서 그 9개가 외국 영화였어요. 하나가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피도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그게 먹혔었어. 그래서 그게 잘 돼가지고 우리가 부산 개봉할 적에 박중훈이, 최양덕이, 나, 강수현 씨 와서 보수극장에서 무대 인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보수극장 기억나시죠? 쇼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엽기적이 뭐 실화 바탕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이제 규현이 작가가 이런저런 그 인터넷에 그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수기 형식, 일기 형식으로 이제 쓴 작품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 저건 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다 한 게 그 닮아야 놀자였어요. 저는 영화사 기획실에 있으면서 그 제작자들 소위 진짜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무슨 영화를 만들고 싶으냐라고 감독이 왔을 때 물어봤을 때 한 줄 안에 끝나면 돈을 낸다는 거야. 근데 복잡하거든요. 몇 억을 대달라고 하기에는 복잡하게 얘기할 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밑에 사람이 처음부터 사장이 안 만나주거든요. 그 밑에 사람이 만나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조폭들이 절에 들어가서 중이야 붙는 얘기예요. 이러면 위로 올라가고 과장, 부장을 쭉 타고 올라가는데 얘기가 복잡해지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 아이 뭐 그저 그런 영화예요. 뭐 이런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